한 남자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사쿠라이 마코토. 이 남자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확성기를 입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지막지한 발언. 그는 명백히 한국인을,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깔보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혐오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는 그 혐오를 말하는 것에 어떤 자랑스러움과 떳떳함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비판에 그는 이렇게 응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입니다. 어디까지가 자유인가? 어디까지는 말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말해서는 안 되는가? 이에 대해서 언제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과 닿으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생겨나죠. 거기에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즌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만 한다고. 하지만 반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게 어느 발언이든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이에 대해서 많은 사건과 판례가 있을 겁니다. 인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가져오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샤를리 앱도의 사례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문제는 2022년 현재에도 진행형인 일입니다. 특정인을 풍자, 조롱하는 벽화를 그려도 되는가? 특정한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도 되는가? 타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려도 괜찮은가? 혐오나 차별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여러 문제들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저는 영화로 사회 현상을 말하는 사람이죠.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바로 이 작품 카운터스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2013년의 도쿄. 도쿄에서는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마코토를 필두로 한 이들. 그들은 스스로를 제특회라고 합니다. 제특회는 제1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 모임을 줄임말입니다. 제1특권이라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일본에서 제1, 일본식 발음으로 자이니치, 즉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 동포들은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고 어느 나라나 그렇듯 소수자로서 힘겹게 살아간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려 특권을 누리는 모양입니다. 대체 무슨 특권인지 궁금할 정도죠. 사쿠라이 마코토와 제특회는 일본의 유명한 극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들이 혐오의 대상이죠. 근데 그 앞에서 신기한 팻말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함께 살아요 라고 적어놓은 팻말. 그들이 바로 카운터스입니다. 이들은 단체가 아니라 혐오에 반대하는 개인들이 모인 그냥 모임이나 물결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음악이나 그림, 예술, 사진, 강의 등으로 그들에게 맞섭니다.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수단을 사용하고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책을, 변호사는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싸우고 있었죠. 각자의 위치에서 혐오에 맞선 겁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스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토코구미라는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직 야쿠자 타카하시를 대장으로 내세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몸에 이레즈미라는 야쿠자 문신을 한 폭력 집단 사람들입니다. 용문신을 한 야쿠자 타카하시가 이 시위를 목격하고 야쿠자를 그만둔 후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카운터스의 선봉에 서는 걸 자처했고 이들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오토코구미는 거의 열정적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제특회의 시위를 봉쇄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혐오 역시 말로 하는 폭력이기에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잘하는 폭력으로 맞선다는 기막힌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카운터스 내부에서도 오토쿠 구미의 돌발 행동과 과격한 폭력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반혐한 행동은 이상하게 영웅시됩니다. 일본은 정말 어떻게 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혐오 표현도 문제지만 폭력은 더 큰 문제죠. 아무리 이들의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 오토코 구미의 타카하시를 비롯한 사람들은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도 막 섞여 있는 수준입니다. 타카하시는 스스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찬성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찬성하지만 제일한국인 차별은 반대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그저 사쿠라이 마코토가 그냥 싫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폭력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을 겁니다. 퍼포먼스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걸 공론화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물론 제트회에 엄포를 놓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시위 참여자들은 시위 자체가 격하고 힘든데 오토코 구미가 가드를 해줘서 좀 편하게 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토코 구미의 타카하시는 제트회에 참여한 시위대를 몰래 따라가서 좀 때려주면 다음 집회에 그 녀석은 나오지 않는다. 무서워서 신고도 못한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정말 요지경 세상이죠. 오토코 구미의 오토코는 남자, 구미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게 남자다운 걸까요? 공론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일. 제트회를 따라다니는 카운터스는 언제나 위기에 처합니다. 영화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타카하시와 오토코 구미가 타겟인 사쿠라이에게 다가간 장면일 겁니다. 영화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순간으로 표현할 정도의 일이었죠. 재미있는 건 제트회와 카운터스의 대립에서 언제나 경찰들은 카운터스를 제압하고 제트회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카운터스의 입장에서는 제트회를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제트회의 집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기에 경찰은 제트회를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찰이 제트회를 보호하고 카운터스를 공격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점차 관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우는 걸까? 그리고 타카하시와 오토쿠 구미가 사건을 일으켜 뉴스에 보도되면 이들의 목적은 이루어진 겁니다. 제트회의 활동은 점차 축소되고 카운터스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사쿠라이 마코토를 봅시다. 이 사람은 도쿄도지사가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혐오는 도를 넘어서고 있죠. 결국 보다 못한 오사카 시장이 사쿠라이 마코토와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하대는 기본에 삿대질에 욕설에 고함이 난무하는 토론.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와 제트회의 수장 사쿠라이 마코토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처럼 싸웠습니다. 결국 사쿠라이 마코토는 하시모토 도루에게 꺼지라는 말까지 하는데 법이 지켜주고 있기에 난투극은 생기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보면 하시모토 도루는 제법 상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사카의 시정을 위해 사장이 직접 나서서 시위를 말리려 하고 사쿠라이와 대화를 해보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하시모토 도루에게는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오사카의 관광 수입은 한국인,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하락세였던 상황이고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쿠라이 같은 인물이 한국인은 다 죽어라, 한국 여자는 그냥 강간해도 괜찮다, 중국인은 꺼져라 이런 말을 외치는 시위를 하고 있으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시모토 도루 역시 온갖 망언을 일삼는 상종 못할 인간인 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모토는 동족 혐오를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더러운 상대였던 사쿠라이를 공격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간담회의 하이라이트 역시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자면 타카하시보다는 사쿠라이에게 관심이 갑니다. 사쿠라이는 대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 밑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혐오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화는 두 사람의 과거를 비교합니다. 타카하시는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야쿠자가 되었겠죠. 보통 불량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 녀석에게 괴롭힘 당한 사람들도 많겠죠.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사쿠라이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아마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 주위에서도 사쿠라이를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사쿠라이는 뭔가 변화를 맞이합니다.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말에 사쿠라이는 있다고 말하며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지만 한국인, 중국인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쿠라이의 말은 거의 폭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뚜렷한 이유 같은 건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영화는 그런 사쿠라이와 자민당, 아베와의 연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베 정권의 사상은 아주 위험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죠. 망언을 쏟아졌고 일본은 점차 더욱 우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혐오 표현 금지법이 생겨나게 된 거죠. 카운터스의 활동이 빛을 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트쾌의 망언이 도를 지나쳤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트쾌의 저러한 혐오 발언들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익에도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이에 혐오 표현 금지법, 일본의 표현으로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2016년 5월에 일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6년 6월에 시행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거해 처음으로 체포된 인물은 혐한 발언을 내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일본이 혐오 표현을 하지 말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해당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이고 서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본국 이외 국가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출신자 및 그 후손들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루어져 그 출신자 혹은 그 후손들이 받는 고통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부터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이러한 사태를 이대로 강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지위에 비추어 봐도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층 더한 인권 교육과 인권 개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여 그 이해와 협력을 얻음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 카운터스의 활약으로 법안이 제정된 후 제트쾌의 혐한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법에 의거해 혐한 발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카운터스가 나타나 그들의 시위를 비판합니다. 이제는 구경하던 마을 주민도 용기를 내서 혐한 시위를 비판하죠. 그리고 영화 초반 혐한 시위에 상처를 입었던 모자가 시위 장소에 나타나 함께 살자며 친하게 지내자며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넵니다. 이에 대한 혐한 시위자의 반응은 그리고 마침내 시위는 해산됩니다. 카운터스의 승리. 제트쾌와 혐오 세력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타카하시는 오토코 구미의 해산을 선언합니다.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죠. 혐한 시위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시위, 동성애 시위 등에 참석해 그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오토코 구미는 해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쿠라이 마코토는 또 세상으로 나오죠. アメリカで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と訴えトランプがですよ共和党の大統領候補にな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일본은 어느 정도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사쿠라이는 그 자유의 일부를 제한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쿠라이 같은 인물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게 정치인이든 예술가든 운동선수든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자유고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또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혐오 표현 금지법은 그 두 개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택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의 대립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은 나쁘다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법으로 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선한지 악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끝없는 악의를 지닌 사람, 그 깊이도 근원도 가늠할 수 없는 증오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혐오는 폭력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까요? 일본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